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9월달 미국 금리 인상은 75bp로 결정이 났습니다. FOMC 금리 발표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어제 어떻게 정리해드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제롬 파월의 발언은 항상 중요했지만 올해 중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 지금의 방향성이 내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투자자들이 베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FOMC 회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 이후로 시장은 조정을 줬습니다. 이 조정은 연준의 75bp 금리 인상 예측과 동시에 발생했기에 현재 시장은 75bp 상승을 이미 상당히 반영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이번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서프라이즈에 따른 급등을 일으킬 것이며 100bp가 발표된다면 시장은 쇼크에 따른 급락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CPI 발표의 성질과 최근의 발언을 고려해볼 때 50bp 인상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기에 우리가 예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75bp 발표 시 파월의 어조일 것입니다. 특히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연준의 어조 변화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미국 성장은 튼튼하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물가를 잡을 것이다.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는 연착륙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아마 여기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투자자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예를 들어 미국의 성장 둔화를 언급한다든지 연착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장은 더 높은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특정 방향을 언급하지 않고 변동성을 얘기했다는 점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파월 의장이 의외의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하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경기 침체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발표 중 또는 발표 직후에 어떤 강한 흐름이 순간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세력들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방향을 뒤집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수익 확정을 내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제 브리핑 괜찮았죠?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하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경기 침체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 중 또는 발표 직후에 어떤 강한 흐름이 순간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세력들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방향을 뒤집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수익 확정을 내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도 분명히 조언해드렸는데요. 자, 어제 새벽 비트코인 5분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금리 발표를 40분 남겨둔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3.7%를 단기간에 올리더니 3시 정각이 되자마자 한순간에 6.5%를 하락시켰습니다. 와, 이때 실시간으로 보던 분 정말 살 떨렸죠? 그 이후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는 3시 45분까지 6%를 다시 올렸습니다. 3시 50분부터는 다시 방향을 틀더니 아침 7시 15분까지 약 8.5%를 하락시켰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뚜렷한 기준 없이 고배율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청산을 바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청산 차트를 30분 봉으로 보면 정확히 해당 기간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모두 대량으로 청산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 중 또는 발표 직후에 어떤 강한 흐름이 순간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세력들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방향성을 뒤집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수익을 빨리 확정 지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다시 금리와 경제 전망에 대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제롬 파월 아주 얄밉게 보입니다. 대다수가 예상했던 75bp 금리 인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연준이 이번에 발표한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연준 위원 19명이 각자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위원 한 명 한 명이 도표상에 자신의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한다고 해서 점도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되며 연준 위원들의 장기적인 전망까지 확인할 수 있기에 시장금리 변동 가능성을 예고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올해 말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많은 9명의 위원들이 4.25와 4.5 사이에, 즉 4.4부근의 점을 찍은 것이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보세요. 여기 많이 찍어놨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면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4.4%로 예측했다고 하고 내년 기준금리를 4.6%로 예측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미디언이라고 적힌 것이 보이시나요? 미디언은 평균과는 다른 의미고 시작점과 마지막 점의 정확히 중간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숫자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평균값은 5개의 숫자를 합쳐 5개로 나눈 3.8 정도가 되지만 중간값인 미디언은 4가 됩니다. 연준이 점도표에서 바라보는 예측치를 말할 땐 바로 이 미디언 값을 보는 것이죠. 점도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골드만삭스의 기존 전망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 75bp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2.5%였던 기준금리는 3.25%로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올해 중에 남은 금리 인상 기회는 11월과 12월 두 번밖에 없는데요. 남은 두 차례에서 각각 50bp를 올렸을 때 도달하게 되는 4.25%가 바로 시장의 예측치였던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공개된 점도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4.25%인가요? 아니죠. 연준 위원 중 가장 많은 9명이 4.4%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좀 더 집중해 보시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4.4%라는 수치는 기존의 시장이 예측했던 것처럼 11월이나 12월에 각각 50bp씩 올려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남아있는 FOMC 중에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도 지금 시장은 11월의 FOMC에서 또다시 75bp 금리 인상이 있을 확률을 2배 이상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도표의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의 경우는 4.25%에서 5% 사이의 금리를 18명의 위원들이 골고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의 예상 기준금리가 4.4%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연준 위원들은 내년 중에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며 적어도 내년 중에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감행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점도표를 해석함에 따라 있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연준 위원들이 2025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망을 저렇게 표현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연준의 전망과 대응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가까운 예로 코로나 이전의 점도표 내용은 코로나 이후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전망을 내놓았지만 일단 물가가 위험 수치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 침체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면 연준의 점도표는 또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준의 점도표는 그 자체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연준의 전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위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미리 주의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내막을 알려드렸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공급한 유동성을 다시 빨아들인 것이죠. 6월에 연준은 최대 300억 달러의 국채와 175억 달러의 모기지담보증권을 대차대주폐에서 정리하거나 수익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만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축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고점 이후로도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꾸준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여전히 8.8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 이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양적 완화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양의 미국 정부 국채와 모기지 담보 보증권을 사들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금리 인상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통화 정책이 연준의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될 경우 2년 전 수치로 50%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시장에는 막대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투자자들은 미리 생각해둬야 적절한 시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산 시장은 결코 쉽지 않으며 앞으로도 한동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코인뿐 아니라 다른 자산들과 매크로 경제까지 모두 섭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단련해 나가야 됩니다. 타고난 감각이 없거나 의지가 부족하다면 혼자서는 절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봉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돈봉남 크립토 분석팀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제가 쓰는 경지 용어들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런 기초 지식, 배경 지식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아유, 뭐 점도표를 우리가 알아야 돼. 뭐 우리가 50bp니 75bp니 뭐 그런 것도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지금은 무엇보다도 거시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죠?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배우고 습득하셔야 돈을 버는 건데 그냥 돈을 벌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냥 벌어갈 수 없는 시장인 거 우리 오래된 돈패밀리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비트코인 투자 모임 카페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말 질 높은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꼭 가입하셔서 여기에 올라오는 질 높은 브리핑들 들어보시고요. 필요시에는 카카오톡 멤버십 톡방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료로 운영되는 카톡방도 있습니다. 좋아요부터 멤버십방에 들어올 수 있고요. 구독자만 들어올 수도 있는 방이 있습니다. 따로 그건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니깐요. 나 그냥 공짜로 들어가고 싶다 카톡방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